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전문 중개사 김지수 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진짜 난리가 났죠. 뉴스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이제 하다못해 카페를 가도 부동산 이야기가 들릴 정도인데요. 10월 15일에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부터 앞으로 월세를 살지 매매를 살지 어떤 게 좋을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0.15 대책은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낸 대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것만 봐도 대략적인 이제 감이 오는데요. 일단 이 대책을 핵심만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연달아 벌써 세 번째 대책인데요. 6.27 규제로 6월에는 대출을 쪼였고 9.7 대책으로 9월에는 이제 공급을 좀 늘린다고 했죠. 그런데 집값을 잡았느냐? 아니요, 사실은 더 올랐죠.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번 수요 전면 봉쇄 대책인데요. 이 말이 곧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을 이제 좀 돌리겠다는 뜻이죠. 6.27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상태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할 때는 마포, 성동, 강동 뭐 이 정도는 지정될 걸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분당까지도 들어갈 거냐, 아니면 토어제를 묶는다면 어느 지역까지 또 묶을 거냐, 이걸로 계속 말이 많았죠. 근데 결론은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토어제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경기도도 과천, 분당, 광명, 하남, 용인, 수지 이런 곳까지 한 12곳이 포함이 됐고요. 이제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이 된 셈인데요. 서울 외곽이라서 좀 괜찮겠지 이런 말이 이제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대출이죠. 무주택자의 LTV를 70%에서 40%로 줄였고 1주택자는 아예 0%, 즉 이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데요. 그리고 6.27 때 대출 한도를 6억까지로 이제 좀 줄여놓은 거를 이제 아예 구간별로 또 이렇게 나눠놨죠. 15억 이하는 최대 6억, 25억 넘는 집은 이제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요.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이제 현금력이 이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거기다가 서울 전 지역 토어제 지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시장 판도를 바꾸는 내용인데요. 이제 집을 사면 매수하고 4개월 안에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정확하게는 토어제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는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특히 토어제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는 아예 불가능해졌죠. 서울 전역에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 투자, 다주택자 이콜 투기꾼,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면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시켰죠. 다주택자가 사실 전월세를 공급을 하니까 시장에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는데, 규제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도 똘똘한 한 채로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하겠죠. 집값이 진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일단 좀 많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규제 때문에 매물이 싹 잠겼죠. 그럼 공급이라도 많을까요? 그것도 아닌데요. 9.7 대책을 통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확실시 돼버렸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라는 게 당장 삽을 떠도 1, 2년 만에 이제 완공되는 게 또 아니고, 여기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이게 좀 단어가 어려워서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잔금이래. 잔금을 올 현금, 자기 돈으로만 집을 사는 경우가 아주 드물죠. 내 돈이랑 전세입자 돈을 이렇게 맞춰서,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집에 전세 6억, 내 돈 4억 이렇게 사는 게 보편적인데, 보통 여기서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또 받겠죠. 그러니까 은행돈, 전세입자 돈, 매수자 돈 이렇게 넣으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금지에 연장되는 내용인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더 남았는데요. 거기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도 됐는데, 전세대출이 있으면 아파트 취득도 제한이 되죠.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살고 있는데 돈을 모아서 다른 아파트를 그 뒤에 취득을 하겠다,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3억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없고, 취득 시에는 전세대출이 이렇게 회수가 된다. 또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있고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아파트를 먼저 사고 전세대출을 받는 이 경우도 제한이 되는데요. 내가 먼저 아파트가 있고 내 집은 전세를 주고 내가 다른 집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 이렇게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전세대출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넘게 받으면 1년간 주택을 살 수 없다. 1년 내에 일부 대출금을 상환해도 심지어 불가능해요. 원래는 이것도 강남 3구랑 용산까지만 이렇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 서울 전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죠.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만 열어놔도 대출로 간주가 된다. 잔액 기준이 아니고 약정액 기준이라서 이제 뚫어놓고 안 써도 대출로 간주를 하고요. 사실상 빚내서 집 사는 구조를 완전히 차단한 거죠. 여기다가 세금도 건드렸는데요.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 이상은 12%, 양도소득세는 최대 30포인트 중과,
장특공제도 이제 빠지게 되고요. 이거는 26년 5월까지는 이제 유예가 되는데 결국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과연 사람들이 팔까요? 입지 좋은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라는 이제 인식이 강하게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이걸 팔까요? 정비사업 쪽도 보자면 이쪽도 상당히 이번에 칼을 많이 맞았는데요. 조합원당 공급주택을 한 채만 가능하고 조합원 지휘양도까지도 이제 제한이 돼버렸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이후에는 지휘양도가 이제 제한이 되죠. 또 지휘양도 제한으로 강하게 이슈가 되는 곳들이 지금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수 공급을 1주택으로 제한한다. 동일 단지 내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현금 청산이 된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15 대책은 대출, 그리고 전세, 세금, 정비사업 이렇게 다 전방위 봉쇄된 이런 대책인데요. 이러면 지금 공급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결국에는 더 적어지고 갭 투자는 이제 또 막아놨으니까 매매를 안 한다라고 쳐도 결국 사람은 어딘가에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데 전세 매물마저도 잠겼다? 그러면 이제 전세 매물이 적은데 전세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또 이렇게 붙게 되고 결국 매매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금방 낮출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도자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싶어 하고 아니면 아예 매물을 걷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분간 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건데 물론 단순히 전월세처럼 이제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관점으로 봐도 떨어지지 않는 단지 플러스 실거주까지 괜찮은 곳 이런 곳 위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겠죠.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소장님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떡해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요. 앞으로 5, 6년은 더 오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의 규제가 당연히 영원할 수는 없죠.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고 규제는 이제 강화가 됐다가도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출이 무서워서 아예 나는 집을 이렇게 사는 거를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월세가가 계속 오르는데 남의 집을 월세를 내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내 집에 원리금을 내면서 안정감을 얻고 자산을 키워나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전세, 월세 이 두 가지 모두 다 앞으로 절대 싸지는 않을 거예요. 보유세에 대출 규제에 공급 부족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결국 전월세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마련을 할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시장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 흐름인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지역이든 어떤 상품이든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은 오르는 구간이 들어갈 거예요. 다만 2019년도, 20년도 이때의 상승장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때는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 임대차 시장은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급이 계속 꾸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서 상승이 시작되고 있죠. 이번에는 즉 공급 부족, 매매가 상승, 전월세 폭등 이 모든 게 동시에 오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주택자 분들이 체감하는 전세 부담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땐 사실상 집을 보유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결정에 책임이 따르고 그렇지만 방향을 잘 잡으면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듯이 지금 집을 살지 말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을 주세요. 다들 처음에는 머릿속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시지만 상담 오셔가지고 시장 데이터랑 입지, 자금 계획 하나하나씩 짚어보다 보면 이제 뭘 해야 될지 감이 온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될지 감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대는 시간을 줄이시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그럼 저는 언제든 여러분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내 집 마련 전문 중개사 김지수 소장이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627 규제랑 97 대책이랑 1015 대책을 다 이렇게 총정리해서 한눈에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